여러분, 가계빚이 많다 아마 전문가들마다 한마디씩 다 거들고 있잖아요. 게다가 경제수장들도 가계빚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출을 규제한다, 금리를 올린다, 사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말입니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이 또 이번에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계빚 이대로면 카드 대란 수준의 위기가 재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송희영 서강대 교수는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계빚이 어떤 것이 위험하다, 정부는 막연히 퍼펙트 스토어다, 가계빚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송희영 이 서강대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요 조목조목 집었습니다. 조목조목 가계빚이 진짜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집은 것은요, 규모도 규모지만 2분기까지 규모가 1805조 9천억 원이잖아요. 이 규모도 규모지만 문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GDP가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하잖아요. 그 총액보다가도 105.6%가 되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왜냐하면요, 소비의 주체가 가계입니다. 근데 가계가 돈을 쓰지 않는다?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그 어떤 때보다가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카드 대란 때도 여러분 아시죠? 왜 카드 대란이 터졌는지. 쉽게 말하면 무분별한 그리고 무차별한 발급 때문에 사실은 카드 대란이 터졌어요. 지금은 이제 카드가 무서운 줄 압니다. 2002년, 2003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도 카드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 카드는 돈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지갑에 넣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카드가 무서운지 모르고 현금은 무서운데 카드 무서운지 모르고 마구 썼단 말이에요. 마구 긁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말입니다. 그 당시에 1등인 LG카드가 무너졌을 정도입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가 쉽게 말하면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해준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무분별하게 해줬느냐? 사실 부동산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게 전세 자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빚이 폭발했거든요. 지금 카드 대란이 폭발했듯이 지금 정부의 어떤 무분별한 대출이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가요? 결국은 부동산 폭발이었어요. 부동산 폭등이었으니까요.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결국은 대출을 엄청나게 늘리게 됐고,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결국 소비까지도 위축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송희영 교수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바로 2030의 부채입니다. 2분기까지 458조 7천억 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20대, 30대는요. 지불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특히 20대의 지불 능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30대도 40대나 50대, 60대에 비하면 굉장히 지불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들의 부채가 지금 천정부지 수준이라는 겁니다. 천정부지 수준. 458조 7천억 원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1분기 대비 2분기에 늘어나는 것도 보시면 12조씩 늘어납니다. 12조씩. 12조면 한 달에 지금 4조? 예, 4조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적은 액수가 아니죠. 12조면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1조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한 분기에 석 달 만에 재난지원금만큼 부채가 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취약계층의 부채 이것도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021년 2분기 말 6월 말이죠. 현재 자영업자 대출을 보면 858조 4천억 원입니다. 아이고 장난 아니죠. 엄청나죠. 나라 부채만큼 자영업자 부채가 커졌어요. 2020년 3월만 하더라도 700조였던 것이 2021년 6월이 되니까 858조예요.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158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58조 4천억 원. 진짜 부채가 장난 아니죠.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지불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장사가 돼야지 원금이나 갚고 여기에다가 이자라도 갚을 텐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 갚을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송희영 교수는 이 두 개가 심각하다. 문제는 아예 위기가 어떻게 폭발할 거다. 이것도 짚었습니다. 이 부채가 말입니다. 이 부채가 당장 이제 중국의 급변 사태죠. 헝다 사태, 헝다그룹의 사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만약에 파산에 빠졌을 경우에 중국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 중에 이게 자영업자 부채나 혹은 젊은 층의 부채가 헝다 사태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헝다 사태와 만나면 이게 대란의 전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란의 전초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헝다 사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헝다 사태는 진행 중이고 헝다그룹이 달러채 이자를 이번에 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야 될 게 많아요. 내일도 달러채를 갚아야 돼. 이자를. 내일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하면 355조의 부채가 터지는 거예요. 355조. 355조면 어마어마한 부채가 터지는 겁니다. 그 경우에 우리 가계부채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 심각성은 도를 더 커지게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송희영 교수는요. 테이프링과 만나도 문제가 될 거다. 지금 테이프링은 미국의 통화 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11월 달에 시작이 되면 이 가계부채하고 같이 맞물리면 괜찮겠느냐. 게다가 헝다 사태도 터지면서 테이프링까지 오게 되면 가계부채와 결합해서 이게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폭발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려를 송희영 교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출 만기 연장과 만나면요. 사실 지금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222조입니다.
만기 연장만 209조 7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을 유예시킨 게 12조 1천억 원이고요. 이자 상환을 유예된 게 2천억 원입니다. 이게 7월 말 현재거든요. 이게 내년 3월이면 이제 가계부채도 이 대출 만기 연장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3차례나 연장했기 때문에 더 연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게 보세요. 대출 만기 연장에 테이퍼링에 흥다 사태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겹쳐지면 송희영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드 대란 수준의 국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경제학회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정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의 동향도 송희영 교수는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 해외 투자자들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이거 여러분 어떤 때보다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터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충격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요. 돈 그만 풀어라. 돈 그만 풀어라. 왜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위기를 해결해야 될 주체는 정부인데 정부가 부채가 많으면 이거 해결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여러분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필리핀이 그랬듯이 그리스가 그랬듯이 남유럽의 제반 국가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그랬듯이 우리도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위기. 이게 재정위기에 빠지게 되면 경제는 진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돈 그만 풀어라. 빚 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송희영 교수는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우리 경제가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특히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만큼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제학자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경제학자들 중에 경제가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비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긍정론자들조차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 빼놓고는 요즘 정부도 위기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최백은 교수인가? 그분이 요즘 조용한가요? 정부도 위기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조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위기가 시시각각 여러분들 곁으로 또 제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건 이제 기억을 하고요. 천천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